우리 사이에 그런 것 따져? 나 믿고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험 권유를 받았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건강식품을 추천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권하면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하는데 아는 사람이 권하면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집사님이 권하는 보험, 골프 모임 지인이 제안하는 투자,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가져온 건강식품,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말하려다가 그래, 한번 해볼게라고 답하게 됩니다. 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판단 기준을 덮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이 말 뒤에는 정교한 압박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앞세우면 조건 검토가 뒤로 밀립니다. 체면이 손실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과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새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존 관계를 잃는 게 더 두려운 시기입니다. 오늘은 관계 압박이 만들어지는 3단계 구조를 이해하고 관계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관계 압박은 우연이 아닙니다. 3단계로 설계된 과정입니다. 1단계 관계 프레임 설정, 우리 사이잖아요. 대화가 상품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계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때요? 안부를 묻습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친하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친절이 아닙니다. 프레임 설정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상품이 좋은가? 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는가? 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실제 대화를 보겠습니다. 권사님, 이거 정말 좋아요. 우리 엄마도 드시고 좋아지셨어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 아, 그런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권사님이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제가 나쁜 거 권할 리 없죠.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넘어갑니다. 조건 검토를 신뢰 확인으로 바꿉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분석적 사고가 억제됩니다. 이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라는 생각이 이 상품이 정말 좋은가를 덮어버립니다. 30대는 관계는 관계고 계약은 계약이죠라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70대는 그래, 우리 사이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관계 프레임을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2단계 조건 검토 회피 세세하게 따지면 서운하죠. 관계 프레임이 설정되면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수수료가 얼마예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요? 세세하게 따지시면 제가 서운하죠. 질문이 불신의 표시가 됩니다. 조건 검토가 관계 손상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지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권사님. 해지할 거면 왜 하세요? 저 믿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쁜 거 권하겠어요?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손상 위협을 받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이 조건이 맞나? 가 아니라 이 사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데가 됩니다. 70대 실험 참가자들은 20대보다 관계 위협 신호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조건 검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3단계 거절 봉쇄 2번만 도와주세요. 관계가 설정되고 조건 검토가 차단되면 마지막 압박이 옵니다. 2번만 도와주세요. 다들 도와주셨어요.
권사님만 믿고 있어요. 거절이 배신이 됩니다. 수용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실 거 뭐 있어요? 다들 바로 하셨어요. 권사님, 저 이번 달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세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들 하셨어요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번만은 일회성을 강조합니다. 권사님만 믿고 있어요는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3,000명 대상 연구에서 70% 이상이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거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박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관계를 앞세웁니다. 2단계에서 조건 검토를 차단합니다. 3단계에서 거절을 봉쇄합니다. 이유일 체면이 손실보다 크게 느껴진다. 30대가 100만 원 손해를 보면 실수했네. 다음엔 조심해야지 됩니다. 70대가 100만 원 손해를 보면 내가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어. 창피해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체면이 문제입니다. 판단력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손실 후 인지 부조화가 2배 강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좋은 결정이었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판매자는 말합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거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칭찬합니다. 판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이 거절을 관계 파괴로 인식한다. 20대는 미안, 나는 패스할게 하고 끝입니다. 70대는 거절하면 다시는 연락 안 하겠지 됩니다. 관계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관계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70대는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개수가 적을수록 각 관계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친구가 100명이면 1명은 1%입니다. 친구가 10명이면 1명은 10%입니다. 판매자는 말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거절을 관계 단절 신호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유 3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구가 작동한다. 젊을 때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20대보다 도덕적 자아상을 3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판매자는 말합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야죠. 도덕적 의무처럼 만듭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유 사상대의 어려움이 과대평가된다. 젊을 때는 나가 중심입니다. 나이 들면 상대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공감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저 사람 힘들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판매자는 말합니다. 이번 달 목표를 못 채우면 월급이 깎여요. 개인사를 공유합니다.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이후 오나이 들수록 관계 유지에 더 민감해진다. 젊을 때는 시간, 에너지, 활동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이 들면 도움이 관계 유지 수단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유용성을 관계, 유지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20대보다 4배 높습니다. 판매자는 말합니다. 권사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면이 손실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거절을 관계 파괴로 인식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구가 작동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이 과대평가됩니다. 관계 유지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가 걸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방법 1. 일단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절차를 제시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하시면 특별 혜택도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나 이런 거 자료 없이는 안 해요. 일단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된 거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집에 가서 천천히 봐야 해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현장 결정을 피했습니다. 자료 없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자료도 없는 건 나는 못해요. 관계가 있어도 자료는 필요합니다. 친할수록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방법 2.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3자를 개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책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권사님, 오늘 하시면 특별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나 이런 거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봐야 해요. 권사님이 직접 결정하시면 되죠. 아니에요. 나는 큰 건 항상 애한테 물어봐요. 큰 결정일수록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한테 물어보면 반대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제3자 검토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 3. 이런 건 항상 비교해 보거든요. 비교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권사님, 저 믿고 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알아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항상 비교해 보거든요. 비교하시면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도 나는 비교해야 마음이 편해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비교해도 선택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 4. 좋은 게 맞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죠. 긴급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입니다. 권사님,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좋은 게 맞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오른 가격에 할게요. 좋은 거면 조금 비싸도 괜찮잖아요. 진짜 좋은 건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방법 5. 관계는 소중하니까 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관계를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권사님,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그러게요. 우리 사이니까 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저 믿으시면 되죠. 믿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관계가 중요할수록 계약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원칙 1. 친한 사람일수록 조건을 먼저 물어라. 관계가 좋을수록 조건이 분명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언제 갚을지 안 물어봤습니다. 친구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합니다. 언제 갚을 거야? 친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조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얼마예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으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것 따져?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사이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진짜 친구라면 질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막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판매자입니다. 원칙 2. 결정 전에 반드시 제3자에게 물어라. 관계가 걸린 결정은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관계가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체면, 정, 의리가 조건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필요합니다. 자식, 친구, 은행 직원,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애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이상해요라는 답이 나오면 그게 진짜 답입니다. 제3자는 관계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만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합니다. 혼자 결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물어볼 거예요. 큰 건 항상 물어봐요. 제3자 검토를 막는다면 숨길 게 있는 겁니다. 원칙 3관계와 돈을 섞지 마라. 좋은 관계는 명확한 거래로 유지됩니다. 애매한 호의는 나중에 큰 빚이 됩니다. 우리 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1년 후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처음부터 분리했어야 합니다. 관계는 관계고 돈은 돈이야. 명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이 관계를 끊습니다. 이거 안 하면 서운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관계는 소중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가짜 친구는 화냅니다. 그럼 그게 답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조건을 먼저 물어라. 결정 전에 반드시 제3자에게 물어라. 관계와 돈을 섞지 마라.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 좋아진 사람 직접 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드셔요.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건강식품을 사게 될 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약처 인증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음 편에서는 건강식품 권유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